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하루 1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하루에만 116명이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100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되는 지난 5월 20일부터 누적된 환자는 2달 만에 2,0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누적 환자 772명과 비교하면 2.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폭염으로 숨진 사망자도 지난해보다 6명이나 늘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가축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폐사한 가축만 13,000여 마리, 누적된 숫자는 101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인이나 쪽방촌 주민을 포함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장시간 더위에 노출될 수 있는 공사 현장에는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냉방시설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크게 올라가는 낮에는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연일 강도 높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온통 적색인 가운데 땡볕 아래 자동차는 76도까지 달아올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내리꽂히는 햇살. 열기에 달궈진 아스팔트는 아지랑이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시야를 흐립니다. 시민들은 양산과 손으로 햇볕을 가려보지만 땀에 젖은 얼굴엔 피로감이 역력합니다. 원래 제가 땀이 별로 없는데 나왔을 때 바로 땀이 날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양산 없이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가만히 있어도 덥고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땀이 막 계속 나오고 그렇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서울 도심은 불에 달군 듯 온통 붉은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몰려있는 골목은 열기가 실해 5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도로 아스팔트는 50도를 넘겼고 가장 뜨거운 곳은 64도에 달했습니다. 폭염 속에 노출된 자동차는 외부 온도가 60도를 웃돌았고 차량 내부는 최대 7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땡볕에 세워둔 차 안에 들어가 5분 정도 앉아 있어 봤는데요. 팔의 온도계를 재보면 48.1도까지 올랐고 내부는 마치 찜통처럼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일부 산간과 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가평 청평면은 39.2도, 서울도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열기가 쌓이면서 한층 더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 남동풍까지 더해지며 주말에 서울에는 38도,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야외에 있어도 어지러운 극한 폭염. 계속되는 강도 높은 더위에 온열 질환 대비가 절실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가평 등 경기 북부 일대를 폭우가 휩쓴 지 엿새째. 폭염 속에서도 소방당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워낙 큰 피해에 복구 작업도 늦어지다 보니 막막한 수재민들도 도움의 손길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구명조끼를 입은 군인들이 하천 주변 수색 작업에 투입됩니다. 많은 비에 떠내려온 잔해들을 일일이 헤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경기도 가평 하천 주변입니다. 한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폭우가 휩쓴 지 엿새째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가평부터 한강 김포대교까지 헬기와 드론, 보트를 이용해 전방위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발견된 사망자는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가족의 10대 아들이라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덕천교 부근에서 발견된 변사자 1명은 마일리에서 실종된 학생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폭염 속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된 이재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협조를 받아야죠.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좀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해주기 전에는 힘들죠. 직접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재민과 복구 작업에 동원된 소방관에게 시원한 음료 한 잔이라도 주려는 따뜻한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어제 만난 어르신은 5일 만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가족처럼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가평구는 복구 작업과 대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자원봉사 등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 확인하는 건데 어떤 발언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을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간 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불려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언대에 섰을 때도 한 전 총리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들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실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받은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지만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했고 조만간 있을 한 전 총리 추가 소환 때도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발언의 배경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은 아닌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위증죄 또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 오전 10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오후 5시 정지원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행정관은 명품 물품들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인사청탁 문자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가 전달한 의혹이 있는 명품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건희2라는 이름으로 연락처를 저장하고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 인물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의혹의 핵심인 김 여사 일가와 김선교 의원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사업 시행사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는 물론 모친 최은순 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위 개발 사업 시행회사인 ESIND 사무실, 위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온요양원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 일가 가족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ESIND는 사업 당시 개발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 시한이 뒤늦게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진우 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과 양평군 공무원 3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최은순 씨는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았고 김 여사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기소되지 않았던 김선교 의원에 대해 특검이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지금 9년이 지난 지금에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지. 이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기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특검의 의미라며 반박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특검이 의혹의 정점에 선 김 여사까지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강선우 논란이 일단락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야당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의 장관 후보 사태로 무거운 짐을 벗은 민주당은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야당을 향해 직접적 비판을 자제해오던 김병기 원내대표도 선을 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본인이 저지른 갑질과 만행부터 사과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 대마왕 송원석 비대위원장,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무십시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조리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뛰어든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겁니다. 여당의 공세가 이어질 때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응을 내놓으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제명 결의안은 야당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양평 군수 출신 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는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당을 탄압하고 망신주기 하려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민주당은 새 정부가 완전체로 구성될 때까지 야당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저 수준인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견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앞으로 사안마다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여야는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무산된 걸 두고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교 실패라며 맹공을 이어가자 민주당은 국익마저 정치 투쟁 수단으로 삼느냐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미 재무통상협의가 돌연 연기된 다음 날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 여당을 향한 맹폭의 열을 올렸습니다.
무능력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던 민주당이 정작 정권을 가지자 미국과의 협상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전혀 정부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국익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느냐 이걸 알 수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 균형 맞추기에 실패했다는 지적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이어왔다며 잇따른 회동 무사는 예고된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반복된 친중 행보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핵심 원인이라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셰시 외교의 민낯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자 민주당은 야당이야말로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농축산물 보호와 방위비 등 민생과 직결된 여러 조건이 물밑에서 오가는 관세 협상에 힘을 실어주진 못할 망정 내부 총질에만 전념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은 좀 불합리하다. 이럴수록 정부의 협상력이 강화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야당이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욕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미 양국 상호 이익 균형점을 찾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집권 초 한미 관계가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가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힘을 합쳐야 하는데 협력과 협치는 이번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을 찾아 죽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 공장을 찾아 자신도 노동자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공장은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제빵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을 찾아 지체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선거 전에 한 말을 꼭 지키겠다며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이전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와 대전에 이어 이번엔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의 지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적 폭우 피해로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던 건데 이 대통령은 부산 시민들에게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전제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어쨌든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 대통령은 지역 최대 현안이자 좌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과 부울경 금융 지원을 위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도 목표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을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한다면 하죠.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올 수 있어요.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국가전략 부처화나 정부의 부산 수출기업 ESG 경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까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경청했습니다. 해수부 노조 간부의 부처 이전 고충 토로에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 수립도 공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에 거의 모든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며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협상국들을 압박했습니다.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we're just going to charge a certain tariff.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주요국 외에 200개 나라인은 서한으로 상호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줄 여지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U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50%라며 EU가 미국에 부과한 30%의 관세를 낮춰야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최종 담판을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미국과 EU가 이번 주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미일 합의와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드라인에 쫓기게 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더그 버건 미 국가에너지위원장과도 만나 LNG와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 측이 개선을 요구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8월 1일까지 남은 기간에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날보다 0.4% 오른 6,388.64를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24% 오른 21,108.32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47% 오른 44,901.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율 관세를 고리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이 논의 품목에 포함돼 있다는 걸 공식 확인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일주일 앞두고 대통령실이 통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내 3실장 모두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최고위 당국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미국 현지에 있는 대표단의 보고가 공유됐습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 과정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에 각각 25%와 5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고 있는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조선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테니 관세를 깎아달라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대미 관세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과 수입 소고기 원령 제한 완화,
그리고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오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와 비관세,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이른바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관련 협의 역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여타 분야의 선순환적인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엔 협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을 긋고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가자 휴전 협상이 또다시 교착 위기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가 휴전보다 죽음을 원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휴전 협상이 또다시 교착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가자 지구엔 이스라엘의 공습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협상 위기가 하마스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Hamas didn't really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ey want to die, and it's very, very bad. 그러면서 인질 송환이 마무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하마스는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제시한 60일 휴전안에 하마스가 역제안으로 맞서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질 귀환을 위한 대안을 고려하겠다며 협상단을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협상이 또다시 물 건너가는 듯한 상황이지만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G7 가운데 최초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9월 유엔 총회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Je crois à la nécessité d'unir nos voix à Paris, à Londres et partout ailleurs pour reconnaître un État de Palestine et initier cette dynamique politiqu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게가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고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최종 단계라며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여야 하원의원 100여 명은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스타머 총리 역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국경 분쟁 중인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에 따른 태국인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두 나라는 어제도 접경 여러 지역에서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국경 일부를 관할하는 태국 제2군 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국경지대 이동 자제를 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그제 첫 교전이 벌어진 캄보디아 북서부 우다름 위원제이주의 한 사원 근처에선 어제 아침 전투가 시작됐고 삼라옥 마을 일부 주민들은 포격 소리에 놀라 급히 대피했습니다. 이곳에선 캄보디아 군인들이 서둘러 다연장 로켓포를 몰고 국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주일 넘게 계속된 폭우에 이어 태풍 코메이의 영향으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27만 8천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고 가옥 약 3천 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수도 마닐라에선 사흘째 휴교가, 루손섬 북부 35개 주에서 수업이 중단됐고 적어도 77개 도시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제 최대 풍속 시속 120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상륙한 태풍은 북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인명피해는 내지 않았지만 앞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열대성 폭우에 따른 피해를 키웠습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역 부근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0대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손을 감싸쥔 채 힘겹게 걸어 나옵니다. 곧이어 출동한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실려 이송됩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입니다.
저녁 7시 반쯤 서울 기름동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70대 남성 A씨로 함께 있던 60대, 8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와 손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이 건물 2층입니다. 가해자는 건물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뭔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총으로 이렇게 3명이 문 열으라고 막 그러더라고. 체포 당시 A씨도 복부를 흉기에 찔린 상태였는데 경찰은 자해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지인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말다툼이 나더라고요. 기온에.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이제.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범행 동기와 미리 흉기를 준비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교통사고로 갓길에 세워졌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밖에 나와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이 찌그러진 승용차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역방향으로 섰습니다. 1톤 트럭도 반대 방향으로 중앙분리대 옆에 멈췄고 대형 트레일러는 옆으로 쓰러져 편도 2차로 도로와 갓길까지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갓길에서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차 밖으로 나와 있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됐는데 수습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하행선 방향은 3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건물을 집어삼킬 듯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건물 외벽을 덮은 불은 바로 옆 건물까지 위협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 고월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50대 여성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연기를 마셨고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전남 나주의 공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석 달 안에 구직을 못하면 비자 문제로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동단체가 나서 고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공장 측은 이주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괴롭힘을 겪은 외국인 노동자 A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게 여기 일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제가 여기 그만둬. 자신을 괴롭힌 직원에 대해선 사과도 처벌도 필요 없다며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많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직 제가 작년 11월 여기 왔으니까 다른 회사에 일하고 싶어요. 고용허가제 E9, 비전문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A씨는 길게는 3년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안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강제 출국당합니다. 사업장 변경에 권역과 업종의 제한이 따르는 만큼 노동단체는 A씨의 노동권익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장 이전 관련돼가지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서 일을 하는 거 지속적으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업장 이전은 고용 허가제 때문에 사장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장 측도 A씨의 퇴사 이사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바로 해줬었어요.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들어봐서 처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A씨에 대한 직장 변경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류 스타 안효섭과 이민호를 캐스팅한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와 맞물려 주말과 휴일에도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주말에 볼만한 영화와 시리즈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내가 읽은 판타지 소설이 현실이 된 세계. 평범한 회사원 김독자가 소설 속 비극적 결말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대본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 또 이 한국에서 이러한 스케일과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프로덕션이 될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화려한 CG와 함께 레벨업, 퀘스트 클리어 등 게임에서나 가능한 설정들을 영화로 구현해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끊임없이 상상해야 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하면서도 처음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했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우주 방사능에 노출돼 초인 능력을 갖게 된 우주비행사 4인방 판타스틱4. 지구 밖 행성 파괴자 갤럭투스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마블 스튜디오가 처음 제작하는 판타스틱4 작품입니다. 총을 물어놓는데 진짜로 택배가 오더라고. 출처 모를 불법 총기가 전국에 배달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방아쇠를 당기면서 벌어지는 액션 스릴러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리즈가 공개됐는데 제작진은 작품은 작품대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총을 잡게 된 사연이나 어떤 그 결과를 보시면 그 일과는 전혀 다른 접근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기 때문에 YTN 김승환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와 콘서트 예매 관객 100여 명이 낸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에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면서 김 시장을 직접 불러 당사자를 신문하는 것보단 증인 신문을 우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한 이 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가 이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배우 송영교 씨가 5km 거리를 만취 운전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달 19일 밤 용인 기흥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처인구로 귀가하면서 직접 차량을 몬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송 씨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아이쇼핑에 출연 중이고 오늘 첫 방송되는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에서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지치시죠? 전국이 폭염 비상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온열 질환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늘은 최대한 실내에 머무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 체감 온도는 30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인데요. 낮에는 38도까지 올라서 올해 여름은 물론이고 역대 7월 중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38도, 대전이 37도, 전주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는 비가 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즈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